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수석 다이아몬드 신은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시작되는 BBC 코스, 여러분들이 일기신데요. 원래 일기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환영드리고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저도 그래서 너무 떨리네요. 설레기도 하고, 그래도 제가 열심히 준비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파트너분들이랑 한잔 하면서, 알코올을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술이 몇 잔 들어가고 이게 약간 알딸딸해지니까 제가 생각해도 뭐 어록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야, 내가 지금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을 이 BBC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진짜 해드리고 싶다. 그리고 이제 듣고 계신 분도 리더님 너무 동기부여돼요. 그런 얘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 간접 조명 아래서 이 알코올과 함께하면 이렇게 내가 이제 진심 어린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그때 제가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 또 가보니까 이 조명도 너무 밝고 그리고 알코올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이 모니터를 그 조명이다, 반간접 조명이다 생각하고 제가 이 커피네요. 커피를 알코올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계속 세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이 진정성 있는 강의를 한번 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21년을 했거든요. 근데 21년 동안 너무 감사하죠. 전 진짜 감사함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 21년 동안 제가 사업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을 저희 부부가 꾸준히 하면서 무엇을 잘했나. 물론 못한 것도 많지만 무엇을 잘했나. 그리고 우리가 잘했던 그런 것들을 리더님들에게 좀 전달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이제 권인건 리더님에게 처음 사업 설명을 듣고 좀 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번 해보지 뭐,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남편이랑 얘기를 하는데 저희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 2년에서 5년 플랜 다이아몬드 되면 연봉 1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폰서님이 가시고 나서 저한테 연봉 1억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찬물을 팍 끼얹는 거죠. 그래, 그렇겠지. 돈 버는 일, 사업이라는 게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냐. 그런데 그렇게 찬물을 끼얹고 또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를 했잖아. 우리처럼 반드시 이 사업을 제대로 전달받으면 듣고 이해하고 우리처럼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전 사실 이 두 가지가 처음 저희가 좀 제가 시작하게 된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쉽진 않을 거야. 하지만 반드시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의 기회가 너무 요즘 더군다나 감사하잖아요. 제 주위에도 그 지인분이 계신데 이 코로나가 지나고 지금까지 가게 세만 매달 나가고 있는데요. 가게 문을 지금 오픈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어떤 특성상. 그래서 제가 만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밝은 표정으로 만약에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었다면 더 큰 손해를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매달 그 뭐 보증금이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이렇게 그 감해져 가는 그 월세가 170만 원이라 그랬던가? 그 금액이 오히려 싼 금액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진짜 작은 사업인데 그런 것도 저렇게 유지비라는 게 드는데 우리 사업은 유지비 하나 없이 얼마나 감사한가.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 21년 동안 제가요, 제일 열심히 했던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 열심히 했던 기간이 언제였냐면 20년 전에 2000년 9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9월과 10월에 큐를 하신 분들이시잖아요. 제가 2000년 9월에 첫 21%그 큐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2001년 8월에 그러니까 파운더스가 된 거죠. 저의 사업에 이 만 20년 중에 가장 열심히 했던 기간이 그 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기억을 이렇게 되짚어 보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첫 큐를 하셨던 분이든 아니면 그냥 그 전부터 큐 상황이 되셨던 분이든 진짜 이분들의 올해 개년도 1년이 그 뒤에 뭐 저는 20년밖에 안 했지만 20년, 30년 그 뒤에 사업을 이렇게 아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2000년 9월에 1000만 점수를 했는데요. 첫 번째 그룹이 15%, 두 번째 그룹이 12%, 세 번째 그룹이 9%. 뭐 그룹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제 회원가입을 해서 제가 나름대로 만들고 있는 그 그룹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15, 12, 9 이렇게 해서 1000만 점수가 됐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 달 10월 달에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돼야 되는 거잖아요. 15%가 18% 돼야 되고 12%는 15%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15%가 12% 해버리는 거죠. 그럼 제가 어땠겠어요? 아니 이게 너무 내 예상과 빗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진짜 만만한 게 아니구나. 하지만 내가 여기서 뭐 상황이 이러니까 뭐 그럼 나도 1000만 좀 사지 말지 뭐. 이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열심히 더 많은 네트워크, 스폰서님이 늘 저희에게 해주셨던 말이 PB 비즈니스가 아니고 네트워크 사업입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PB는 모자란데 이 PB를 위해서 당장 물건이라도 하나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실 만났던 것보다 야, 내가 네트워크가 너무 부족하구나. 아직까지 사업 설명이 너무 부족하구나 하고 그 1년 동안 가장 많은 이 사업 설명과 네트워크를 키우는 과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년이 지나고 제가 잠깐 한번 적어볼까요? 제가 2000년 9월에 그러니까 SP가 된 거잖아요. 1000만 점수. 그리고 이 1년 동안요. 2001년 8월에 파운더스 그러니까 플래티늄이 된 거죠. Q12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저의 20년 사업 기간 동안 이때 가장 열심히 했어요. 근데 원래 열심히 할 때 어때요? 가장 어려운 상황들, 가장 장애물이 많지요. 이런 장애물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2002년 7월에 제가 뭐가 됐냐면 사파이어가 되었거든요. 네. 이때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라 이때 열심히 해서 제가 사파이어가 되었고요. 그리고 2002년 9월에 그러니까 지금 2달 뒤에요. 2달 뒤에 제가 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래서 2003년 3월 1일 제가 다이아몬드가 성취가 되었거든요. 제 다이아몬드의 원동력이 언제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9월, 10월 큐를 했고 쭉 이어서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큐 상황을 만들면서 감을 찾았어요. 어떤 감을 찾았냐면 완벽한 1000만 점수의 감을 찾았습니다. 내가 완벽한 21%의 감을 누군가의 도움으로 아니면 쉬었다가 했다가 그런 마인드로 해서는 감을 잡기가 더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오늘 계신 분들 있죠. 계신 분들이 만만하진 않으시겠지만 정말 올해 개년도에 여러분들의 그 목표 눈을 떼지 마시고 한번 도전하셔서 도대체 저 리더님이 얘기하는 감이라는 게 무엇이지? 내가 확실한 감이 있어야 그걸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요한 시기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잘했던 것만 좀 뽑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요. 제가 무엇을 잘했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부부가 꾸준히 무엇을 잘했더라고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했어요.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했냐면요. 했던 게 홈미팅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스폰서님을 홈미팅으로 만났거든요. 저희 친정언니가 권익원 윤영미 리더님을 모시고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사업 설명을 들었고 그리고 이틀 뒤에 다시 팔로업을 이제 당한 거죠. 만났고 그리고 한번 제대로 검토해보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우리 집으로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오겠다고 제가 그 제의를 받아들였고 그때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홈미팅이 이루어졌어요. 내용은 딱 대단한 건 없었습니다. 누군가 사업 설명을 제가 들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초대를 했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뭐 글로벌 아메이의 이야기도 해주셨고 돌아가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다른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또 이런저런 회사 이야기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홈미팅을 하면서 저희 첫 번째 파트너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네트워크는 절대로 이 한 그룹이 전체의 반을 차지하면 안 되잖아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파트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스폰서가 한 걸 그대로 따라하는 복제 사업이라는데 우리 뭘 해야 되나 생각해 봤더니 스폰서님이 저희 집에 온 것처럼 우리도 누구 집에 가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홈미팅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너는 저희가 저는 뭐 전혀 그 부부를 모르는데요. 저희 남편의 그 은행의 직장 동료였어요. 예, 그분 집에 무작정 찾아간 거죠. 지나가는 길이다 하면서 찾아가서 사업 설명을 했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제품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고 이거 좀 검토해 봐야 하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도 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 가니까 문도 잠겨 있고 불도 꺼져 있고 이 주택의 2층이었는데 약간 쌀쌀했던 제가 아직도 날짜를 기억하거든요. 그때가 3월 1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 너무 멀쩡하다. 그리고 너무 속상하다.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안 와야겠다. 이 사람들 왜 이러지? 막 이렇게 제가 한 1시간을 집 앞에서 저희 부부가 기다리다가 집에 갔는데 결국 그분들은 이제 약속을 잊고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막 전화를 꺼놓고 뭐 이 지하에 있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다시 저희가 집에 갔고 그러면서 그 와이프랑 친해지고 저희의 지금도 이렇게 큰 두 번째 레그가 되어 계신다는 거죠.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 그때 가기 싫었는데 다시 갔고 그러면서 아, 이렇게 하니까 되네. 세 번째 그룹도 홈미팅으로 키웠고 네 번째 그룹도 홈미팅으로 키웠고 저희는 누군가를 만나면 늘 저희가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커피만 한 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저희 또 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아메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시면 당신이 생각하는 거랑 진짜 많이 다릅니다. 알아보시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왜 꼭 집에서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메이 사업은 정직한 사업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걸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그냥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도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누군가의 집으로 가면서 이게 가족 비즈니스잖아요. 온 가족을 함께 알게 되고 그런 사업이 저는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어떤 우리 정규적인 미팅이 있는 날이 아닌 다음에는 항상 매일매일 저녁 8시가 가장 중요한 미팅 시간이거든요. 매일매일 누군가의 집에 지속적으로 홈미팅을 하고 저희가 먼저 끊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리더들을 그냥 홈미팅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스폰서님에게 배운 거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는 것 아무리 비대면으로 뭐 줌으로도 물론 하지만 그래도 이 홈미팅이 빠져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곳에 새로운 분을 초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분이 초대되지 않으면 저희가 아메의 주제로 또 다른 내용들을 말씀해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무엇을 꾸준히 했나 그렇게 봤더니 저희는 부부 후원을 꾸준히 했어요. 부부 후원을 원칙으로 하라라는 말도 있잖아요. 홈미팅을 하다 보면 당연히 부부를 후원하게 되죠. 제가 낮에 누군가를 만나서 아메이를 전달하고 그리고 그분이 아메이를 괜찮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장 먼저 무엇을 프로포즈 하느냐면 남편분을 만나기를 원해요. 저희 엔드 파트너가 시간이 안 되더라도 저는 남자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뭐 여자분이 혼자서 사업을 하도 남자분을 후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남자분이 혼자서 사업을 하더라도 여성분을 후원할 수 있어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부부가 부부를 후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분은 혼자 만나도 저는 남편을 빨리 최대한 빠른 시간에 만나려고 노력하고 또 남자분을 김영우 리더가 만나도 가장 빨리 또 이렇게 와이프분과 함께 만나는 약속을 많이 잡거든요.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해야 위기에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리더가 되어가도 부부를 후원할 자신이 없으면 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큰일이 딱 닥치면요. 이게 많이 흔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부부를 후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남편이 많이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를 떠나서요. 이게 부부가 부부를 후원하는 그 모습이 가장 저는 좀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난 아직 남편을 후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는 아직 누군가 부부를 후원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럼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멋진 비즈니스인데 여러분이 부부 사업을 한다면 훨씬 더 그 효율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세 번째는 또 뭘 해야 할까요? 저는 요리 미팅을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한 10여 년 전에 저희가 다이아몬드 워크숍을 그 중국 청도로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지금도 너무 감사하게 우리 조미영 리더님께서
마사지를 이렇게 받고 나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딱 요리 미팅을 시작하셨죠. 그러면서 리더님, 요리 미팅을 해야 됩니다. 진짜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500%, 1000% 보장합니다. 진짜 하세요. 내가 리더님이라면 진짜 하겠다. 리더님 요리도 잘하시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 정말 요리를 그냥은 하겠는데 이걸 어떻게 사람을 모아서 한다는 게 그 감이 안 생기는 거.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근데 그분이 너무 크게 확신을 가지고 저한테 요리 미팅 하라고 얘기해 줬어요. 제가 알았어. 이제 한번 해볼게요. 하고는 돌아와서 진짜 바로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횟수를 보니까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어느 한 주도 요리 미팅을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생겼어도 한 몇 주 제가 좀 이렇게 당황하다가 그 다음부터 바로 그냥 유튜브로 돌려서 제가 요리를 그냥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요리 미팅을 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나에서 이렇게 꾸준히 하는 거.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탱크화 꾸준히 해야 하잖아요. 근데 탱크화 중에 보니까 제가 꾸준히 안 되는 몇 가지들이 있더라는 거죠. 운동하는 거.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요. 운동을 내가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새벽 헬스를 시작을 했어요. 뭐 헬스가 안 되는 날은 뭐 운동장을 돌기도 하고 그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습관이 잡혔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되었을까요? 제가 운동을 시작할 때 새벽 말고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는데 어떤 날은 막 이불 속에서 나가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뭐 못 갔던 날들도 있고 못 갔던 날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막 준비를 할 때 오늘 못 가서 너무 속상해 갈 걸 막 이렇게 후회를 몇 번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운동을 갔다 오면 운동하는 날 너무 개운하잖아요. 맞아 역시 일어나서 운동을 하면 이렇게 상쾌해.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이불 속에서 나가기가 싫어요. 그럴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지금도 아침마다 혹시나 좀 일어나기 싫은 날은 그냥 이 문구가 팍 떠올라요. 네, 니 또 그럴 줄 알았다. 이거예요. 와, 저는 그 말이 너무 막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네, 니 또 이 생각 할 줄 알았다. 오늘 안 가면 안 될까? 나 오늘 약속이 지금 너무 많은데? 나 어제 늦게 잤잖아. 너무 피곤한데? 이렇게 자기 합리화인 거죠. 전 그걸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서 운동을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7545가 아니라 이제 7745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엔더 파트너는 니 그러다가 니 운동선수 할 거냐면서 막 그러는데 저는 무언가를 제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한다는 게 저의 이 마인드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 읽는 거요. 탱크화 중에 특히 운동이랑 책도 시간이 있을 때는 읽는데 꾸준히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2019년 날짜도 기억해요. 8월 18일 날 대구에서 다이아몬드 우리 에메랄드 이상 리더님들이랑 외부의 게스트가 오셔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책을 읽고 그 글귀들을 매일 아침 단톡방에 올리면서 파트너분들과 나눈다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걸 해야겠네. 그래야 내가 책을 읽겠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감사일기와 책 읽기를 그분이 감사일기와 이렇게 올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 읽기와 그리고 감사일기를 제 감사일기 노트를 보니까 2019년 8월 19일, 18일부터 적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단톡방에 올렸던 그 문구가 8월 19일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그냥 제하고의 하나의 그냥 약속인 거죠. 그게 다 탱크화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제 마인드를 지켜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하다가 또 힘들면 또 안 했다가 또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했다가 그런 거 말고 그 무엇 하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꾸준히 지속적으로 정말 될 때까지 내가 생각해도 내 스스로가 변화되었어. 이것 때문에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 그렇게 스스로가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무엇인가를 하시는 리더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되고 계시죠? 예. 그리고 그럼 또 뭘 잘하지? 일단 잘하는 것만 말씀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뭘 잘하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좀 새로운 것 앞에서 두려움도 있지만 새로운 걸 좀 시도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랑 함께 많이 고민하고 하면서 시도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스폰서님 울산에 계시고 저희는 또 다른 지역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뭔가 저희가 좀 해야 되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미팅도 만들어보고 저런 미팅도 만들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실패들도 많이 했고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걸 얻잖아요. 그렇죠? 자신감을 많이 생겼다는 거죠. 지금도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고 우리가 저 비대면이 되니까 이렇게 있을 순 없죠.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도 한번 시도해보자. 여러분들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기계치거든요. 뭘 시도했을까요? 줌 같은 거 이런 거 시도했죠. 유튜브?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정말 아유 처음에는요 말도 못해요 여러분. 너무 막 이렇게 손이 오그라들더라고요. 정말로 이 카메라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진짜 카메라가 너무 무섭거든요. 하지만 그냥 시도해 본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줌으로 뭐 못하는 게 없어요. 동영상 다운받고 뭐 소그룹을 만들고 뭐 공유를 하고 그리고 또 유튜브로도 지난번에 처음에 유튜브를 찍을 때는 정말 몇 번씩 찍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10분 전까지 요리하기 전에도 나 좀 누워 있을게 하고 누워 있다가 막 일어나서 바로 유튜브 요리도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좀 습관이 되다 보니까 쉬워지고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나는 원래 그런 거 못해. 원래가 어디 있어요? 그럼 이 사업을 안 해야지. 예. 그런데 원래라는 건 없어요. 필요하다면 배워서 그냥 하는 거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그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냥 배우고 해보고 노력하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SNS도 많이 하잖아요. 저희도 파트너들이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스폰서님 저는 그런 거 뭐 적성이 안 맞아요. 적성이 맞아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필요하다면 해야죠. 저도 인스타를 한 지가 좀 됐지만 처음에는 뭐 어떤 걸 도대체 해야 되나 이런 거 하려니까 뭐 자랑 같기도 하고 또 이런 거 하려니까 너무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고민이 많았지만 이제는 좀 인스타를 그냥 즐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필요하다면 시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린 리더죠, 그죠? 리더예요. 요즘 김미경 씨나 뭐 다 인디펜던트 뭐 워커 이런 얘기 많이 하대요. 우리가 바로 ABO죠. 우리 예전에 그 ABO 전에 IBO 시대에 혹시 리더님들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IBO였어요.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요. 우린 독립적인 자영사업가죠. 독립적인 자영사업가인데 왜? 스폰서님 뭐 할까요? 스폰서님이 시켜주시면 할게요. 뭐 그룹에서 뭐 어떻게 하라면 할게요. 스폰서님 시스템 이런 것만 그냥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리더시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Q 상황에 계시는 리더님들이라면 진짜 뭐 무엇이든지 시도하실 수 있는 그런 리더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멋진 인디펜던트 워커, 인디펜던트 리더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적을 수 있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신감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다 목표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목표까지 가는 데 있어서 좀 자신을 믿으세요. 자신을 믿는 마음 자신감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목표를 제가 한 분 한 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그 목표까지 가는 데 있어서 난 할 수 있어. 난 내가 안 되면 누가 돼. 이런 진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why 아메이가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왜 아메이를 하세요? 정말 처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꼭 해내야 되겠다라고 꿈 보드판도 만들고 했던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목표에 따라 있는 게 목표의 반대쪽에 있는 게 장애물이거든요. 저도 그런 리더님들 가끔씩 상담하면서 만나요. 장애물이 없을 때는 그냥 목표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장애물이 생겨요. 딱 장애물이 생기면 제가 왜 아메이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의 why 아메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왜 나의 why 아메이가 꼭 장애물 앞에서만 그렇게 흔들릴까요? 저는 그렇게 비겁하신 분들이 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세워놓으신 그 목표까지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 있죠. 예, 그런 마음. 저희도 아메이 사업을 하는 중에 좀 어려운 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저는 그냥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남편이 작지만 자기가 했었던 그 자영업이라기 하기에는 좀 글로벌 비즈니스여가지고 무역을 하는 거여가지고 약간 사업에 가까운 그런 사업을 하다가 뭐 부도 아닌 부도가 난 거죠. 그래서 막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려웠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내심 내 마음 속에 이 사람이 좀 1차적인 수입을 벌어다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그 투잡으로 아메이 사업을 또 하고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을 가든지 내가 보니까 뭐 아침부터 아메이 사업을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서 계속 권유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난 돈은 아메이로 벌 거야. 근데 그 말이 처음에는 뭐 이런 용어 해도 되냐면 너무 말도 안 되고 뭐 밑간 싫어 죽겠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데 돈 좀 벌어 오지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아메에 대한 그 믿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그때 좀 궁핍해서 다른 일을 찾으면서 했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탄탄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었을까? 좀 그렇게 의심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랬던 그 마음이 지금은 사실 너무 감사하죠. 저희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아메만 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저희는 우리가 될 줄 알았어요. 이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었어요. 목표가 명확했고, 그리고 이 수단을 내 대한 어떤 확신, 그리고 내 스스로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미 생각이 나 될까?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생각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떤 그 성과의 차이는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생각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빛에 보면 자신감이 있는 분인지 자신감이 없는 분인지, 자기 스스로의 그 성공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도 못 믿겠어, 나 이러다가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겠어. 사실 여러분, 나 정말 죽을 때까지 이 사업 할 거예요. 나 자신 있어요. 뭐 목표야 1년 뒤, 2년 뒤 미뤄질 수 있겠지만 난 이 사업은 평생 할 거예요. 그런 분들 아니시면 그냥 일찍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전 진짜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만둘 거라면. 사이드를 당겨놓고 그냥 지금 계속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계시다면 그만두거나 아니면 사이드를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한번 밟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동차의 그 성능을 한번 믿어보세요. 대단한 이글드림 그룹 안에서, 그리고 대단한 여러분이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하고요. 이거 좀 이제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잘했나,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가 봤더니 당당해야 돼. 당당하게. 진짜 당당하게. 무엇에 당당해야 되냐면, 여러분 아메이 사업 진짜 당당하게 전달할 수 있으세요? 이 아메이 회사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나요? 제품, 이 정도 제품이라면 진짜 내가 팔아도 팔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전달하는 그분에게 정말 당신 내 만나서 행운인 줄 알아라. 내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멋진 기회를 제대로 알려주겠노. 지금은 모르지. 그런데 시간 지나서 아메를 제대로 알게 되고, 제대로 내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고, 정말 나처럼만 이렇게 된다면 당신 진짜 완전히 인생 진짜 해피하지 뭐. 진짜 행운인 줄 알아. 이런 마음, 그 정도의 당당함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 당당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그렇죠? 아니요. 전 처음부터 그런 당당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메 얘기를 할 때 뭐 이렇게 눈에서 진짜 레이저가 나온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저희 그 당당함의 사람들이 뭐지? 내가 알고 있던 아메랑 다른가? 다른 게 있나? 야, 너네 부부가 하는 아메는 다른 거야? 나 아메 알고 있는데, 나 친구한테 아메 얘기 다 들었는데 좀 다른 것 같아. 너희가 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 다른 것 같아가 뭐냐면, 너희는 좀 멋진 것 같아. 당당한 것 같아. 있어 보여. 그런 거라면 나도 하지.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던데? 그냥 약간 판매하려고 했던 것 같고, 뭔가 부담을 주는 것 같았고, 뭔가 좀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는 것 같고, 뭔가 저자세로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전요, 그냥 아메이 사업이 이보다 더 멋진 사업은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처음에 저보다 좀 나은 사람, 많이 배우고 너무 부자고 또 너무 연배가 높고 그런 분들 앞에서는 아메이가 좀 조심스러웠던 건 있었어요. 이 당당함과는 조금 다른 거죠. 약간 좀 두려운 것도 물론 있었고요. 그런데 가장 두려운 대상이 저에게 몇 명 있었거든요. 제가 그 두려운 대상에게 사업 설명을 했던 날이 있었어요. 그 사업 설명을 하고 나서 그분들은 물론 후원이 되진 않았지만, 제가 정말로 좀 이 사업 설명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좀 당당함이 커졌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멋진 아메이를 여러분 좀 더 당당하게 알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멋진 이글드림 그룹도 당당하게 알리고, 그리고 인생을 바꿔주는 아메이잖아요. 전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뭐 목표는 다 다르시지만 우리가 50만 원, 100만 원 더 버는 아메이로 여러분 시작하셨어요? 시작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렇게 아메이를 듣다 보면 정말 그 큰 비전을 보셨을 거잖아요. 저희 부부가 늘 얘기하는 거, 저희는 아메이로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인생을 바꾸는 아메이였기 때문에 아메이를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그 멋진 아메이를 당당하게 누군가한테 알리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전 당당함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당함을 넘어서 이 긍지라는 뜻 아시죠? 긍지를 가지고 아메이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긍지는 눈빛에서 나옵니다. 자세에서 나와요. 이미요. 그 뭐 남자분도 마찬가지고 여자분은 딱 만나서 3초 만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냥 스캔을 다 해요. 아, 이분이 아메이를 당당하게 긍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자신이 없구나. 저러다 그냥 뭐 좀 하다가 여느 내 친구들처럼 이분도 그냥 그만둘 사람이구나. 그분이 더 먼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글드림 그룹에 대한 감사예요. 저희는 사실은 이글드림에 20년 함께 사업을 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감사함을 그냥 말로만 감사해요 하고 치우면 되겠어요? 그럼 매너가 없죠, 그죠? 그래서 감사함은 표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 표현의 방법이 우리가 제대로 사업을 해서 이글드림을 빛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어디 가서 이글드림을 욕먹는 뭐 어떤 행동 그리고 이글드림에 누를 끼쳐서는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게 꼭 뭐 핀업이면 물론 제일 좋겠지만요. 꼭 핀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디 가서 스폰서님이 누구세요? 혹시 뭐 어느 그룹에서 사업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스폰서님 좋겠다. 두 분 같은 파트너가 있어서 우리 스폰서님 만약에 그 말씀을 들으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이글드림 때문에 나도 빛났지만 내 때문에 이글드림이 빛난다면 더더 기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글드림을 빛내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이글드림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편법 쓰지 마시고요. 이상한 방법으로 사업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는 멋지게 제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을까요? 관계예요. 관계. 관계를 잘 하도록 노력을 했어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도요. 관계 중심의 법칙인가? 뭐 마케팅의 뭐 바이블 같은 그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제품 위주의 뭐 기업가들이 읽으면 좋겠더라고요. 제품 위주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 사실 이 사업도 우리 사업도 정말로 인간관계 중심 비즈니스잖아요. 제품 좋은 건 이미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품의 설명이라든가 막 이런 설명보다 그건 이미 알고 있어. 근데 난 너한테 써주기가 싫은 거죠. 근데 난 너랑 사업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난 그냥 저 사람이랑 사업을 하고 싶은 거죠. 그걸 우리가 관계 중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저 사람이 좋을까요? 그냥 저 사람이 뭔가 끌리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제품 중심의 사업은요. 내가 먼저 제품을 알리고 내가 그 고객보다 먼저 나서서 내가 막 뭔가를 보여줘야 해요. 이 프로포즈죠. 내가 막 이런 게 나왔어. 이런 게 좋아. 막 프로포즈를 해야 돼요. 이 관계 중심은요. 그냥 뭔가가 끌려. 그래서 야, 네가 하는 거 보니까 재밌어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제대로 한번 설명해 줘 봐봐. 뭐요? 프로포즈 받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실 때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프로포즈를 받으셨어요? 우리 뭐가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나요? 저희 애들도 늘 이렇게 물어요. 엄마, 누가 먼저 결혼하자고 얘기했어? 누가 먼저 프로포즈 했냐는 거죠. 프로포즈 당한 사람이 약간 좀 갑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갑의 위치에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관계를 잘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프로포즈를 받아요. 저도 프로포즈를 그냥 받으면서 다니는 것 같아요. 내가 나랑 사업하자, 나랑 사업하자 자꾸 프로포즈를 하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프로포즈를 받는 사람이 되려면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좀 베푸는 사람이 되면 관계가 잘 될까요? 형제 파트너들 지금 이제 사업을 하시는 뭐 형제 파트너들도 계시고 하잖아요. 나랑 PB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들에게도 뭔가 좀 나눠주는 사람, 좀 베푸는 사람.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나랑 잘 맞는 스폰서 파트너도 만나지만 진짜 안 맞는 스폰서 파트너도 만날 수 있죠.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맞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세상 가장 어려운 게 상대방을 바꾸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살짝만 각도를 돌려서 보니 또 다른 부분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둔 뭐 파트너들이랑도 계속 그냥 관계를 유지해요. 그래서 사실 저의 이제 그룹 중에 한 그룹은요. 사업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분이 그만두셨어요. 그만뒀다는 게 탈퇴를 해버렸어요. SB를 도전하던 파운더스 15%가 탈퇴를 해버렸어요. 10년 전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랑 그냥 계속 이게 띄엄띄엄 관계 유지를 잘 한 거죠. 관계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상황들이 좀 정리가 되고 다시 회원가입을 했어요.
다시 회원가입을 하고 그때 있었던 그 파트너가 또 다시 들어오고 하면서 지금 한 10여 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 그룹에요. 그러니까 파운더스 플랫팀 제가 한번 헤아려 봤어요. 10조가 넘는 파운더스 플랫팀이 생겼더라고요.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2조나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만뒀다가 다시 한 그 파트너의 뎁스에서. 그래서 관계란 참 중요하다. 저희 권인건 리더님이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뭐 부정적인 얘기가 들리고 또 관계가 힘들어지고 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그냥 좋은 것만 보고 갑시다. 그런 말씀을 오늘 한번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이 그래 맞아 이게 진리야. 그냥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좀 속상한 것도 있고 좀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좋은 관계를 위해서 난 그냥 좋은 것만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것만 보고 갈래. 그게 소비자든 나의 파트너든 스폰서든 누구든 간에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안 좋은 게 이제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어딘가 부정적인 그냥 얘기가 들려도요. 제 머릿속에는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냐면 그냥 잊어버려요.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그냥 옮기지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잊어버려가지고 이랬던가 저랬던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부정이 정말 도사리고 있잖아요. 부정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보고 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뭐 몇 가지 빠뜨린 것도 있네요. 하지만 다음 좋은 기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이미 이 멋진 그 이글드림 호라는 이 배에 다 탔어요. 그렇죠? 서로 격려하면서 또 특히 이 지금 BBC 스쿨에 BBC 코스에 들어오신 또 일기 리더님들은 다른 분들보다는 더 특별한 분이라는 걸 압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또 멋지게 이 그 큐라는 그 상황을 또 만들어내고 해오신 분들이시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좀 올바른 방법으로 빠른 것보다는 좀 정직한 방법 있잖아요. 올바른 방법으로 편법 쓰지 말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한다면 진짜 자신감 생기거든요. 당당하면서 자신감은 생기잖아요. 자신감 생기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표는 반드시 성취되실 거고 여러분들이 멋지게 목표를 성취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글드림의 을 빛낼 수 있는 멋진 리더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글드림을 더 빛낼 수 있는 그런 멋진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